2024년 1월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반 해축팬 특별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 뭐 아무 말 없이 진행한다는 거는 일단은 속보입니다. 네, 일단은 속보죠. 저희가 일단 보통 월목에 녹음을 하는데 이렇게 오늘 토요일이죠. 아니,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녹음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일이 터졌다는 거를 네.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뭐 9시에 다루니까 사실 이미 할 얘기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 네. 일단 클린스만이 아웃이 됐습니다. 네, 클린스만이 이제 오피셜로 경질이 확정이 됐고 정문구 회장이 그것에 대해 직접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목요일 날 녹음을 했고 지금 이미 업로드가 됐어요. 업로드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오늘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의 예상으로는 어제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끝까지 좀 숨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뭐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녹음이 끝난 시점에 발표가 됐었어요. 맞아요. 내일 나온다.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죠. 오늘 이렇게 발표를 진행이 됐고 일단 오늘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오늘 발표를 통해서 뭐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될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은 저희 1차 목표였던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아웃돼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이게 1차 목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1차 목표는 일단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2차 목표, 3차 목표, 4차 목표 뭐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큰 하나의 목표를 또 달성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클린스만 아웃이라는 선제 조건을 달성을 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드디어 나갔어? 라는 그런 성취감이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2차 목표는 당연히 정몽규 회장이 지금 사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으니까 이 발표 내용 한번 쭉 살펴보고 저희끼리 또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가 종료 후에 정몽규 회장이 직접 입장 발표를 나섰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먼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축구팬, 축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시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축구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나와 협회에 가해지는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드린다. 협회는 아시안컵을 마치고 대표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을 시행했다. 전력 강화 위를 열어 논의했고 오늘 협회 집행부와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고 회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뭐 사죄하고 그렇던데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졌죠. 네. 사퇴는 어디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 멘트는 발표를 하기 맨 처음에 시작하는 멘트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약간 상투적인 건데 물론 잘못한 게 맞고 그래서 사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은 그나마 좀 많이 화가 나긴 하지만 그나마 좀 안도가 되는 안도는 아니죠. 좀 그나마 일단은 그래, 할 거는 했다. 했네. 할 거는 한 점.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죠. 이어서 이 자리에서 대표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협회는 논의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감독 교체를 결정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노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축구대표팀은 스포츠팀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어 그 에너지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클린스 감독은 평가한 뒤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한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개선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뭐 클린스만 경질이라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고요.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떠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좀 입장문을 올렸잖아요. 입장문이 아니고 이제 SNS에 글 같은 걸 썼는데 그게 사실 경질 발표가 나기 한 몇 분 전인데 그게 미리 통보가 됐다 그래요. 클린스만 감독한테. 네네.
저희가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아마도 이제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진행하자라는 결정이 됐을 거고 오늘 회의가 2시 40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회의가 되게 좀 빨리 해서 20분 정도 빨리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회의를 빨리 했죠. 네, 이마 그 과정에서 회의가 확정이 됐으면 협의가 다 완료됐으면 그 사이에 클린슨 감독한테 그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하고 2시 40분쯤에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11시에 만났다고 했나? 뭐 오전에 그렇죠. 뭐 일찍 만났다고 하는데 11시 12시쯤 만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클린스만도 겸직을 했고 또 사실 인스타그램 전문 클린스만이 올린 거 보면 좀 애매하게 올라가고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키폰 파이팅인데 이게 계속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화이팅인지 그러니까 한국 팀 앞으로도 화이팅 이런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헷갈리는 뉘앙스가 보였고 그리고 그 전에 약간 자신의 팀이 13경기 무패를 했다 이런 거를 썼던 기록이 있어서 뭔가 그 이제 저희 축구 팬들의 마음을 얘가 지금 뭐 약간 놀리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좀 잘했어라고 약간 자뻑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화를 좀 약간 불러일으켰죠. 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뭐 어찌 보면 뭐 저희는 경질에 대한 뭐 자기의 의사표현 뭐 이거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뭐 다른 거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근데 뭐 앞으로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앞으로 이제 관련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양반과는 언론이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역대 최악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네, 뭐 손흥민의 아시안컵이 그냥 날아갔죠. 네, 허무하게. 네. 그래서 뭐 바로 또 다음 얘기를 드리자면 정몽규 회장은 축구 대표팀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꾸려가기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 이에 앞서 새로운 전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밀러인가? 그 위원장도 이제 같이 떠나게 됐죠. 네, 밀러 위원장은 이제 뭐 저희가 나중에 성명문에 나올 테니까 그때 언급을 하고 어쨌든 밀러 위원장이 떠났으니까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야겠죠. 일단은 지금 기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웃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다시 유소년 정책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나오시고 나중에 유소년 쪽으로 다 돌린다는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원래 유소년 정책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신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분에 대한 평가도 되게 지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클린스만 사람이다, 아니다. 실제로 뭐 인터뷰를 그 스포티팅과 인터뷰 그 내용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근데 그 사람이 일단 유소년 정책,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뭐 그쪽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거는 꽤 잘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게 이제 자신한테도 더 맞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8대8 유소년 만들었을걸요? 네,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유소년 8대8 뭐 이런 유소년들이 뭐 8대8이 좀 알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밀러는 일단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회 중 발생한 손흥민, 이강인 선수 등 대표팀 내 다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최근 선수단 내부 문제가 불거져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일이 있다. 한 달이 넘은 긴 단체 생활과 육체적, 정신적 어려운 경기를 이뤄다 보니까 예민한 상황이 벌어져서 생긴 일이다. 향후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중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 시사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스태프 구성이나 선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한 등 유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겠다. 이번 대회에 관련해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사과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도 조금은 좀 화가 나는 건 축구협회는 빠르게 인정을 너무나도 빠르게 인정을 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그거죠. 꺼림칙한 거죠. 아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시켰고 내부의 팬들에게 잘못했다. 제가 사과를 하겠다 이랬는데 대한축구협회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싸웠다. 네, 원래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근데 사실 다른 협회나 이런 거 같았으면 일단은 뭐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를 띄우는데 여기서는 너무 그냥 둘이 싸웠다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측에서는 억측이 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싸웠다라는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알아보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보고요. 맞아요. 지금 한 말 있잖아요. 이 한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놓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막 젊은 선수들이 여러 뭉쳐 있고 단기간 대회니까 서로 막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싸우는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일이어서 뭐 싸웠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린 선수들이니까 좀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나도 빠르게 인정을 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 2번 죽이는 건가? 이거는 싶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건이 덧선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하던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좀 됐을 텐데 너무나도 그때 빠르게 인정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쪼잔하다. 그리고 졸렬하다라는 표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발표는 이렇게 발표를 다 했어요. 근데 질의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 하구나. 그래서 좀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크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건 축구협회고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이었다. 그 책임 지실 거냐? 네, 그렇게 물어봤죠. 종합적인 책임은 축구협회 그리고 내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네가 네.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말이라 봅니다. 근데 그뭐 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잘못한 게 맞지만 여기서 그냥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없으니까. 네. 저도 물론 좀 더 시원하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고깝긴 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 감독 해임으로 위약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가? 감독 해지와 관련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금전적 문제가 생긴다면 회장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겠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결론이 내려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했으니까 일단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멘트라고 생각이 들고 적절한 멘트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돈 내겠다라고 좀 더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더 책임지겠다 이러면은 그래? 나 책임지고 내가 한 얼마 정도까지 물론 뭐 결정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속 시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다고 이 문구가 이 멘트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막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이상하진 않지만 그냥 평범한 멘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관 위원장은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아직 누굴 선임할지 논의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후 논의해서 구성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차기 사령탑에 대한 큰 틀이 논의된 것이 있는가? 차기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국정 등 아직 상의가 된 거 없다. 전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지금 업데이트된 거 MBC에서 4명의 감독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내파 감독 4명 이야기를 했는데 김학범 감독, 홍명보 감독, 김기동 감독 그리고 황선홍 감독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용수 감독 얘기도 최용수 감독님 얘기도 있고 5명 정도로 좀 후보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아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MBC에서 나온 거예요. 5명 중에 뽑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소스가 흘러나왔다는 거는 어디서 누군가는 흘렸다는 얘기겠지? 비슷한 정보가 있다는 뜻이긴 하거든요.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아니 지금 여기서 K리그 최용수 감독님은 쉬고 있고 황선홍 감독은 U20 감독하고 있고 U23세인가? 3세? U23세 감독하고 있고 다 K리그 감독 서울하고 있고 제주 김학범 감독은 제주하고 있고 그렇죠. 홍명보 감독 울산하고 있고 K리그 팀에 속해 있는 팀이 3분 계시고 아니 K리그 팀은 뭐 버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봉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고깝다고 생각을 맨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기동 감독은 말 그대로 라벨도 안 뗀 그런 거잖아요. 아직 0경기. 그래 서울에서 한 경기도 안 했어. 이제 이적 시장 플랜까지 다 김기동한테 맞춰줬는데 이렇게 갑자기 물론 뭐 겸업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겸업하겠다고 말하고 뒤통수 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왜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단은 네, 뭐 이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MBC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나중에 정확히 나오면 저희가 따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회장 사퇴 의향은 없는지 4선임 그러니까 4회 선임을 도전할 계획인지 했는데 이거 좀 다이렉트한데요. 이 문구 네. 여기서 하는 멘트가 되게 애매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일단은 저는 이 첫 문구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논점 흐리기가 시작됐다. 저도 이런 질문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선임 과정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사퇴에 대해 묻는데 갑자기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논점 흐리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 네. 파울로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 벤투 감독 경우 1순위 후보, 2순위 후보가 답을 미루거나 거절해서 후순위 후보로 이어져 결정됐다. 클린스턴 감독 선임할 때도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지다가 최종적으로 밀러 위원장이 최종 후보 5명을 우선순위로 정했다. 밀러 위원장은 5명의 후보를 인터뷰했고 우선순위 1, 2번에 대한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다. 연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2018년도 총회 때 3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다. 그러니까 뭐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는 약간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하고 싶다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희 단톡방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처음에 뉘앙스가 안 하겠다는 거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문을 다시 읽고 다시 문구를 보니까 이거 되게 애매하게 말았고 저는 그냥 전문을 보자마자 이 사람 도전 의사가 있구나를 받아들였어요.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생각 사람이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연임 조항을 내가 넣으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안 받아줬고 그것으로 대답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은 나는 도전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도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쟤들이 안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도전해야겠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일단은 위에 그러니까 해장 사퇴 의향부터 네. 봅시다. 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다. 이게 자꾸 찔리나 봐요. 네, 뭐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게 스프링팅과 인터뷰했던 밀러 위원장이 했던 인터뷰 보면 이 내용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 5명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원래 4명이에요. 4명이에요? 근데 그 아마 스프링팅 인터뷰에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5명이 추가된 사람이 클린스만이다. 뭐 이런 썰이 있거든요. 그 4명이었는데 거기서 누가 찝어서 클린스만을 넣어서 5명이 됐다. 네,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런 썰이 있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 그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페올로 벤투를 뽑았을 때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프로세스에 클린스만 감독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이게 왜냐면 밀러가 감독을 선임하겠다 이걸 발표했을 때 이런 조항들 넣었어요. 이런 조항 있고 이런 조항 있고 이런 조항 있고. 근데 이 조항들을 살펴봤을 때 클린스만 감독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저도 좀 절대 안 들어가고 생각해요. 절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조항이 클린스만이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안 맞아요. 아예 그냥 누가 넣었겠지. 이 절차 이 프로세스 최종 후보의 그 와일드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막 슈퍼 패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쓱 넣지 않았을까? 아니 이게 왜 들어갑니까? 아니 클린스만 그 감독이 왜 들어가요? TSG에서 활동한 게 뭐 포함되니까 그거 뭐 슈퍼패스 점수야? 모르겠어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질문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이미 예상 질문 이미 나왔고요. 이거 저는 어떤 인터뷰 발표할 때 어떤 느낌 받았냐면 계속 종이를 보시더라고요. 네. 종이 봐요. 이거 이 장면 다시 보잖아. 종이 계속 보십니다. 종이 계속 보면서 그 문구를 계속 읽어요. 지금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들 보면 좀 제일 길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마 이건 준비되어 있던 대답일 것이다. 홍보 언론팀에서 얘기 준비 다 해놨을 겁니다. 사실 뭐 이제 질의응답을 해도 저희가 이제 뭐 VVIP라고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질의응답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질의응답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상 문제를 찝어서 결국 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꺼림칙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아마 진정한 의미의 질의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아마 준비된 멘트였을 거고요. 네. 이 준비된 멘트에 뭐 이런 프로세스로 했다. 일단은 우린 프로세스대로 했는데 크리스만이 뽑힌 거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잘못된 거죠. 네, 프로세스 잘못된 거야. 벤투 때는 어쨌든 뭐 똑같이 했다는데 이번에 크리스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 프로세스 잘못된 거야. 그럼 뭐 정몽규 회장의 말에 의하면 이 프로세스는 이제 잘못된 거니까 프로세스를 뜯어 고치든 네, 그렇게 변화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웃긴 건 벤투 때랑 똑같이 뽑았다며. 근데 벤투 때 잘 됐잖아. 네, 결국 근데 왜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이번에는 안 됐어? 그러면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죠 이번에는. 근데 프로세스가 또 여기서는 똑같이 했으니 무슨 문제라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 꼽긴 해요. 이 전체적인 걸 상황을 다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태라는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피해 가면서 결국 밑에 그리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재선에 대한 얘기, 연임 얘기,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분명 있어요 욕심. 네, 분명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4선임 파트도 저희가 또 살펴보면 이거 문체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 즉 자기는 3번만 하고 싶은데 문체부가 허락을 안 하네. 어쩔 수 없네. 또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그 위에 그 문단에 대한 발언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크리스만 선임 감독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시도를 하면서 약간 자신의 책임을 낮추고 그러면은 그럼 크리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 그런 정몽규의 책임이 줄어드니까 그럼 재술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저는 진짜 100% 있다고 봐요, 욕심. 그리고 4선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도 생각이 들어 저는. 하겠다면 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네. 씁쓸한 현실이에요, 그거는. 뭐 일단은 이걸로 대답을 가름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만 물어라 이거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선수단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12월 26일부터 70일 동안 합숙을 했다.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1월 2일, 3일 거쳐 합류를 했다. 선수들이 40일 이상 합숙을 했고 120분 경기를 연속해서 뛰었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시시비비 따지는 건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언론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젊은 선수들이다.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덧선에서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하셨어야죠. 네, 지금 다 인정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밝히지도 않고 약간 좀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그런 두루뭉실한 사실을 오피셜로 띄워놓고는 이게 무슨 얘기? 아니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국가대표 하는데 국가대표 불러주면 오겠죠. 네. 하고 싶으니까 오겠죠. 오는데 얘네가 일단 나를 보호 안 해줘. 이런 생각하고 국가대표 경기 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알지 못했던 사건들이 각 팀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발설이 안 됐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선수들을 보호해줘야지 선수들도 이제 팀이 나를 믿고 약간 그러면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이제 불화사실을 인정해 버리면은 네. 이제 뭐 해당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 다른 선수들도 내가 만약에 그런 트러블이 생기면은 나를 이쪽이 보호해줄 수 있을까? 네. 나를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키워지기 때문에 일단 뭐 플레이에도 문제가 생길 뿐더러 또 국가대표에 임한 자세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대한민국 축구 선수였더라면 그냥 애정이 그냥 확 식어버릴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징계 여부나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징계 사유에 대한 여러 조항을 살펴봤다. 소집을 하지 않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감독과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 국내파, 해외파 그리고 92년생 이상 고참,
96년생 또 어린 선수 이렇게 팀을 나눠 생각하면서 대표팀을 가르고 개개인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대표팀 감독의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중요한 문턱에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도 한 팀이 되지 못한 이유가 될 것이다. 시시비비 따지고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계기로 젊은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새로운 감독과 상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멘트라고 생각하는데요. 92년생 이상 고참, 96년생 또 어린 선수 이거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저도 무슨 의도인지 좀 이거 뭐야? 이거 이미 파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 예전에 이제 벤투 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파벌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막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루머가 있었던 사실인데 뭔가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서 공식으로 뭔가 들은다 보니까 공식으로 나눠진 거야. 네, 공식으로 인정이 된 거야. 나눈 거죠. 네. 92년생 고참들끼리 그리고 96년생들끼리 어린 선수끼리. 아니 대놓고 얘기해봅시다. 뭐 손흥민 선수 파가 있을 거고 뭐 96년생 뭐 김민재 황인범 뭐 황희찬 선수 파가 있을 거고. 네. 뭐 이런 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또 어린 선수 뭐 이강인 선수 파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니 왜 너무 대놓고 얘기했잖아. 뒷맛이 씁쓸한 건데요.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해? 굳이? 아니 선수단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대놓고 왜 공식화해? 그러니까 물론 이 양반이 모든 소식을 다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를 일단 루머를 들었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나눈 거 보면은 공식화해버렸어. 깨림칙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의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서 파벌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친한 선수들끼리 생길 수 있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팀끼리 있는데 근데 팀끼리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대표팀이라는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우리 다 원팀이에요, 원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눠져 있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대표팀 얘기는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돼요. 네, 이런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저는 일단 불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그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도 물론 그러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파가 이렇게 나뉜다고 해서 원팀이 안 됩니까? 네, 경기할 때 원팀 돼요. 경기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도 축구 같이 하면은 같이 잘할 수 있고 파벌이 또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 파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터지지 않은 원인은 이제 뭐 거기에서 갈등을 다 수습을 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터져도 회사 측에서 그거를 알아서 쌈마이 막 시켜주거나 이제 쇼부를 보거나 아니 이 선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인정해 버렸잖아요. 이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에요. 네. 아니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칠 때는 합친다고요. 맞아요. 물론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물론 근데 이 힘을 합치지 않아도 될 때 그러니까 즉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를 하고 있을 때는 합치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하지 않을 때는 좀 서로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대놓고 공식화 해버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나눠져 있다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이것도 뭐 또 안 되면 또 생각 없이 또 얘기했나 보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 또 파벌 나눠주고 원팀이 안 되네. 아니 이 선수들 프로 선수들 그러겠습니까? 네? 프로 선수니까 야 오늘 경기 져.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파 기분 안 좋은데 우리 그냥 경기 대충 할래 이러겠습니까? 그러고 대충 하면요 눈에 보여요. 그때 비판하면 돼요. 맞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갖고 질의응답까지 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단계별로 나눠봤어요.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일단 저희가 추후에 일단은 클린스만은 경질이 됐고 그러면 저희 1차 목표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그러니까 1차는 클린스만 아웃이었다고 보여지고요. 2차 아웃 정몽규 뭐 당연하죠. 사임이죠. 당연하죠. 하고요. 대한축구협회가 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정봉규 회장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타깃이 되고 있죠. 네.
심지어 그분들은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일부는 좀 잘못된 분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네.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들도 지금 타겟이 돼서 싸그리 욕을 먹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은 좀 그래도 억울하다. 이 고인물들끼리 모여 있는 판이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그나마 일을 좀 잘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같이 도매로 묶여서 뭔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나가야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들도 나가야 되는 상황처럼 만들어졌잖아요. 저도 지금 연대 책임하고 어쩔 네. 수 없이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네. 벌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뭐 그분들은 좀 덜 내보내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인적 쇄신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만들어야죠. 시스템 리빌딩 과정에서 선수단에 일단은 사건 하나 터졌으니까 네. 어제 얘기했듯이 일단은 이거를 처리를 해야죠. 선수단끼리 잘못한 거 이거 좀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한 징계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강인 선수 얘기를 결국 하자면 지금 오늘 뭐 광고들 다 네. 뗀다. 오늘 지금 좀 몇몇 분들은 이미 기업에서 나갔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뭐 포스터 떼라. 뭐 해라. 뭐 다 없애버려라. 그런 식으로 좀 공지가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게 뭐 나중에 이강인 선수가 이것에 대해 사실을 밝히겠지만 근데 그 전에 뭔가 이미지가 이미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네. 일단은 선수단 징계 논의 확실한 프로세스를 거쳐갖고 네. 결정한 다음에 선수단의 징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전 4번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5번째 이것도 문제야. 이게 5번째라는 사실이 좀 물론 제가 정한 거긴 한데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회장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독 선임해야죠. 네. 네. 이거를 심지어 이제 예전에 아까 정몽규 회장이 그 벤투를 뽑았을 때랑 똑같은 프로세스로 클린스만을 뽑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클린스만을 뽑았을 때 이게 잘못했으니까 즉 그 프로세스가 바꿔야죠. 잘못됐다는 거니까 네. 바꿔야죠. 네. 잘못된 거 있는데 또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4번, 5번 뭐 선수단 징계 논의, 뭐 감독 선임 이런 건 이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되는데 결국 2번째 정몽규 사임 그리고 축협 뭐 인적 쇄신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개가 제일 급선무예요. 이거 이거는 감독 선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선수단 징계 논의나 새로운 감독 선임, 뭐 협회장 선임은 나중에 추후에 할 수 있는 문제고 일단 뭐 감독도 임시 감독이나 이런 거는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에 막 탱킹은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선수단 징계 논의도 뭐 선수단 징계 논의도 뭐 지금 바로 당장 필요하겠지만 막 그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해야 되겠지만 임시 감독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감독이 결국 임시 감독이 와서 같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 도매상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임시 감독이 와서 일단은 급한 뭐 월드컵 예선 이런 것까지는 일단 좀 커버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상황 동안 좀 잠시 맡아줄 감독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지고요.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회장이 사임이 돼야 되고요. 뭐 축구에 빠르게 쇄신하고 시스템 빨리 구축시켜가지고 뭐 회장을 선임하고 감독 선임하고 뭐 선수단 징계 논의 빨리 하고 어쨌든 이런 방향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2번은 정말 해야겠지만 쉽지 않다고 봐요. 정말 이 양반 물러날 의사가 없어요. 저는 더 하면 더 했지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1차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부터는 아마도 조금은 언론이 사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지금 타겟이 뭔가 클린스만이 아웃됐죠. 그리고 뭔가 좀 그걸로 인해서 일단 목표는 달성했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좀 사그라든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2단계 그러니까 즉 회장이 사임하고 쇄신이 필요한 부분들은 빠르게 쇄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2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뒤에 뭐 4번, 5번은 뭐 나중에 뭐 바뀔 수 있겠지만 네. 3번은 분명히 안 이루어지려고 봐요. 네. 어쨌든 새로운 인물들을 새로 뽑는다 하더라도 결국 입김이 들어간 인물들이 한두 명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그죠. 뭐 사실 한두 명 바뀌었다 뿐이지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프로세스가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회장이 빨리 사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새로운 판을 깔아야 되는 시간이죠. 네. 회장이 남아 있으면 축협 쇄신을 하더라도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한두 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오늘 특별편으로 빠르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1차 목표는 달성하긴 했습니다. 네, 일단 하지만 계속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주말인데 별 소식이 나올까요?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새로운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임시 감독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K리그가 곧 시작되기도 하고 네. 심지어 이제 뭐 최용수 감독이나 뭐 황선홍 감독 같은 뭔가 좀 진행 중이지 않은 감독들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뚝딱 하면서 진행할 일은 또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감독들한테 월드컵을 맡겨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뭐 월드컵 예선을 당장 앞에 있는데 그렇죠. 당장 월드컵을 있는데 부탁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루 이틀 만에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아닌 것 같아서 뭐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정몽규 회장님 사임 소식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2월 16일 네. 뭐 오늘 크리스만 아웃됐다는 것 자체도 행복하긴 합니다만 아웃 호에는 기쁜 일이었지만 네. 다른 호해가 나오지 않아서 씁쓸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